타인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위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무상성이 있습니다. 무상성.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게 되고 위임이 유상으로 바뀌려면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특약이 있어야지 유상으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무 처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굉장히 믿음을 통해서 체결이 이래 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되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언제나 선관 의무를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고요. 복위임이 제한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일 처리를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파탄돼 버렸을 때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해지의제가 인정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위임 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일을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되고 언제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거. 그게 특징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효력으로 가시면 1번 수임인의 의무인데 첫 번째 선관 의무입니다. 수임인은요. 위임인으로부터 그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고 수임인의 기본적 의무인데요. 위임 에서 사무는 법률상 사실상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도 되고 준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즉 심부름 가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연애편지 전달해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고 2번 수임인은 유상무상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다음 밑에 복인권이 제한돼요.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승낙 밑줄하시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 밑줄하시고 제3자라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위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래 되게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 조문을 준용해요. 그 조문을 준용하게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수 의무 첫 번째 보고 의무인데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요.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지 되게 되고 인도 의무인데요.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해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위임인한테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언제 줘야 되는지가 기출이었거든. 언제 줘야 되는지 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시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옆에요. 위임이 종료한 때입니다. 즉시 주라 이래 나왔거든. 즉시 주라고 나왔는데 즉시 주지는 줄 필요는 없고 종료했을 때 주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서요.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임인한테 인전을 이래줘야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수임인이 위임인한테 인도할 금전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을 때는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줘야 되고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자 주고 금전에다가 써버렸을 때 금전에다가 이자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행위 의무 별표하시고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거나요. 위임인에게 불리할 때는 수임인은 그러한 내용을 위임인한테 설명하고요.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조언할 의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의사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처방전을 막 요구해요.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해달라 이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요구했다고 해서 다 써줬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변경하도록 조언해줘야 됩니다. 변경하도록 조언해줘야 되지 그냥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다 써가지고 죽으라고요. 이래 줘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변경 의무가 조언할 의무가 있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2번 수임인의 권리 1번 보수 청구권인데요. 민법은 무상위임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임인한테 보수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간에요.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보수 지급 시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정함이 없으면 중요합니다. 후급 점 찍고 후급이 원칙입니다. 후급이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노무사 분들 그 체불임금을 이래 처리해 줬을 때 비용을 언제 받기로 돼 있냐 그러면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의 얼마로 보수로 받거든. 몇 프로를 보수로 이래 받게 되니까 일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이래 되게 되니까 일이 끝났을 때 후급이 원칙이
네,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중도 종료.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위임이 종료됐을 때는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종료됐을 때도 일 처리한 만큼 보수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변호사한테 사건을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요. 그 보수 지급이 수익에 관해서 명시적 약정을 아니했다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면 그거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요. 묵시적 약정이 있게 되게 되니까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정한 보수는 반드시 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청구권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 잘 봐야 돼. 위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할 때는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점 찍으세요. 성급 점 찍고 성급해줘야 됩니다. 먼저 줘야 돼요. 비용은 성급입니다. 비용은 성급이고 보수가 후급이에요. 보수가 후급이 이래 되게 되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양걸로 3번 대변제 청구권 나옵니다. 우리 그 채권자 대입권 기억나세요? 채권자 대입권에서 원래 금전 채권에서는 무자력이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가 대변제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 위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때는 무자력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래 나왔으니까 대변제 청구권은 그 논점을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았다면 위임인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위임의 종료 잘 보셔야 됩니다. 해지 사유가 689조가 나오는데요. 이게 됩니다. 689조는 해지할 수 있는 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언제든지입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 그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없고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시기에 해지는 돼요. 이때도 해지는 이래 가능한데 손해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만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 있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 안 해. 손해배상을 이래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손해배상을 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만 그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래 정리하시죠. 자, 밑에 판례요. 민법상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게 그게 원칙이고 2번 사무처리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서는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요. 그 사무처리 이전에요.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돼 있어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 이래 볼 수는 없습니다.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걸로 평가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를 맡겼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또 아니면 뭐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의사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해지하잖아요. 해지를 하는데 그걸 다 끝나기 전에 내가 해지했다고 해가지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거다. 이래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나기 전에 해지했다고 해서 그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은 아니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밖의 종료 원인에서 690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손으로 인해서 종료하고 수임인이 성년의견 개시 심판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사파성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파성이다. 그래서 위임인의 사망 파산, 수임인의 사망 파산, 성년의견 개시까지 기억하고 대리에서는 사파성이었습니다. 사파성이었으니까 본인의 사망만
소멸사유였죠. 대리권 소멸사유가 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임에서는 사파성, 그 다음에 대리는 사파성 이렇게 차이점을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범위는 얼마 안 되는데 기출이 꽤 나왔었습니다. 위임은 기출이 이래 기출 문제 풀어보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게 되겠죠.